안녕하세요. 이영락과 함께하는 투자레터 시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 시장 아찔하게 시작했죠. 분봉상 보게 되면 2457포인트까지 떨어져서 시작했다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흐름 뒤에 말아 올리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마이너스 0.46%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근데 뭐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방지턱이랑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닥이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이제 방지턱을 뚫어놨기 때문에, 방지턱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맞물리는 구조 안으로 들어왔죠. DI 플러스가, 이 빨간 선이 DI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죠. 10 이하의 구역으로 오게 되면 시장은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다, 이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미 시장 같은 경우에도 추가 하락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배경은 다우 같은 경우에 드디어 찍었고요. 드디어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아랫꼬리가 접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행여나 하락한다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우상향 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다음 한 2거래 이내에는. 그러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대부분 반영되어졌다, 이건데요. 어제 나스닥이나 다우가 떨어졌던 이유는 75bp 관련된 이야기예요. 75bp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는 뭐 이거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뜩이나 주식시장도 어렵고 위험 자산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하는 상황,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현재 구간에서 연준이 75pp는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일단은 시장에서의 우려감 대비해서 한 50pp 정도로 폭이 좁아지게 되면 시장은 또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일단은 50pp 정도를 예상해보고, 50pp 정도 이야기 나온 다음에 뭐 파월이 강력하게 추가적인 스텝의 폭을 확대 예고는 할 수 있겠지만, 요번에는 50pp에 머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일단은 그거는 추론이니까 그 가능성을 일단은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원달러 환율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볼 때 요거를 이야기 많이 드렸어요. 파란색깔 선, 파란색 선이 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보통 일시적이라도 이렇게 조정이 들어온다 이거였죠. 조정이 들어온다 이거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파란색 선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 구간에서 올려가지고 또 조정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보고 이제 무너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또 파란색 선이 방지턱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향 안정화되게 되면 시장은 또 한 번 더 밀어붙이는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제 국내 시장을 한번 보면서, 미 시장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맞겠네요. 미 시장이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는 주요한 원인이었으니까. 근데 요렇게럼 해놓고 이제 돌았을 때 기술적 반등에 불과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근데 V자 반등, 제대로 된 반등을 보이기 위해서는 뭔가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인플레이션이죠. 지금 하늘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 유가나 식품 가격들,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야지만 시장은 올라갈 수 있는 건데요. 러시아발 문제가 어떻게 해소되는가, 제가 뭐 6월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 정상이 키우에 방문한다. EU 가입이라는 당근을 들고서 우크라이나, 그러면서 이제 중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가 가을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푸틴이 강력한 어조로 서방은 에너지 공급을 못 끊는다,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언론 플레이를 한 것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가을이라는 시기를 명시적으로 이야기했던 것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한 부분인 것 같고, 즉 결과론적으로 6월달에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문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모두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서 이 정치공학적인 어떤 중재로 서방 국가들이 접근해 가면서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거를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특징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암인수 관련된 뭐 인텔과 합작으로 ARM 인수에 나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코아시아나 뭐 이런 업체들이 좀 돌았습니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얘기해보죠. 코아시아, 뭐 가온칩스,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펜리스 업체들. 가온칩스는 상한가 같네요. 텔레칩스 이런 것도 어떻게 됐나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랬네요. 가온칩스, 코아시아 이런 것들이 좀 반응을 했는데, 여기에 또 수혜주로 이제 AD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도 조금 반응을 했어요. 참조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팹리스의 팹리스라고 해야 하는 ARM을 인수한다. 파운드리 업체인 삼성전자가 그 뭐 인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뭐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반도체 쪽은 이제 방독점 규제가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대형주 단에서 가장 강했던 것은 대한항공이었어요. 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주로 소비 위축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은 여행이나 레저 쪽에서 특히 식품이나 뭐 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타격을 볼 수 있는 대한항공 이런 우려감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대한항공이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최대 피해주가 인플레이션이 완화된다 그러면 최대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의 시나리오가 또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 단에서 대한항공 반등 나온 거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